183쪽을 보세요. 교과서 183쪽. 그러니까 오늘 할 거는 교과서의 183쪽이고요. 그리고 교과서에 있는 게 소비와 관련된 텔레비전 방송 보도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179쪽에 있던 거는 공익광고. 179쪽은 공익광고. 그 다음에 오늘 하는 거는 보도. 근데 어떤 거에 대한 보도냐를 따지면 미니멀리즘이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미니멀 라이프. 미니멀리즘. 책에도 있잖아. 미니멀 라이프, 미니멀리즘. 이른바 미니멀 라이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이게 뭐 심각한 경제나 사회나 아니면은 뭐 이런 이런 뉴스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사회의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보도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얘하고는 좀 다르겠죠? 179쪽에 나왔던 이광수 배우가 나왔던 공익광고하고는 조금 다를 거예요. 근데 이것도 원래는 여러분들 동영상을 보고 하면 좋은데 뭐 여기 캡처된 걸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한 30초 정도 줄게요. 순식간에 슥 봐봐요. 184쪽까지 빨리 한번 슥 봐봐. 자세하게 안 봐도 되고요. 대략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구나. 빨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184쪽까지를 스르륵 한번 보세요. 그 사이에 간단하게 가는 걸 한번 해볼게요. 183쪽, 184쪽을 스르륵 빨리 한번 봐봐. 그리고 기본적으로 교과서는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어렵게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기본적인 사고력 아니면 가치관 이런 거 심어주는 거라서 여러분들 자꾸 생각을 많이 하늘할수록 도움 되는 거야.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지적 능력 성장을 위한 거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키워주는 게 목표라서 선생님 그럼 어려운 걸 언제 내요? 단기 특강에서 내야죠. 그쵸? 비문학 독서집으로 좀 어려운 거 낼 겁니다. 대략 좀 봤죠? 자 보세요.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맨 처음에 이런 보도라면 여러분들 183쪽의 맨 처음 사진을 보면 진행자가 나오죠. 앵커가 나오는데 보통은 제일 처음에 앵커가 설명을 해요. 뭘 설명하느냐? 이번에 나오는 꼭지, 보통 뉴스에는 이런 하나하나를 꼭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번 꼭지에서 다루는 내용이 뭐다를 간략하게 소개 정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이크를 누구한테 넘겨요? 기자한테 넘겨요. 그러니까 뉴스라고 하는 게 앵커는 진행을 하는 거고요. 여러 기자들이 취재한 거를 모아서 이제 편집자가 그 순서도 바꾸고 편집자가 기자들이 취재해온 거를 이거는 오늘 하지 맙시다 빼기도 하고. 근데 보통 이런 정도의 보도는 나중에 그러니까 정치, 사회, 경제 기사 끝난 다음에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관계없는 그런 내용이야. 물론 이 기사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이거 굳이 뉴스에 안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나 나의 삶이 피폐해지진 않거든요.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후반부에 있는 경우일 텐데 기자가 뭐래요? 그래서 여기 앵커는 미니멀 라이프에 관한 보도가 나온다 이야기했고요. 박모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라고 해서 처음에 기자가 뭘 활용해요? 거기 나와 있는 사진 자료를 활용해요. 소개하죠? 근데 거기에 부부라고 할게요. 맞벌이 부부. 박씨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죠. 이거에 관한 영상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사진을 잘 봐요. 박모모와 황모모 부부의 모습이 싸우는 거 아니죠? 화목합니다. 화목한 분위기고요. 밝은 분위기예요. 그러면 이 기사는, 이 보도는 미니멀 라이프에 관한 보도예요. 그런데 앵커가 이제 이런 거 보도가 나올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기자가 사진을 보시면 황모모와 박모모 부부가 서로 마주보고 웃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잖아. 그러면서 기자가 뭐라 그래요? 이거는 매우 여유롭다고 표현한단 말이지. 여유롭다라고 들려주고
화목하고 밝은 모습을 보여주고, 텔레비전이에요. 동영상입니다. 영상이 있고 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감각을 이용하는데 여유롭더라고 말도 했고요. 여러분들은 눈에 화목하고 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잘 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이 미니멀 라이프에 대한 입장이 긍정적인 걸로 머리에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정적으로밖에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게 맞아요? 이미 시작부터 이렇게 설정을 했어. 기자가 이렇게 여유롭다고 말을 해. 우리가 눈으로 봐도 화목하고 밝은 분위기야. 지금 이 보도는 미니멀 라이프에 관한 거죠. 그럼 당연히 그래 100%입니다. 당연히 시작은 긍정적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건 좋은 걸로 소개를 하겠지?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보도는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도 미니멀 라이프의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마도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보자, 여기 파란색 분필이 일종의 이거를 글이라고 보면 두괄식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야. 이미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미니멀 라이프는 좋은 것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시작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긍정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봐도 긍정적이에요. 왜? 아니 부부가 마주보고, 심지어 마주보고 있잖아. 마주보고 화목하고 밝은 분위기. 근데 나는 애써 그걸 외면하고 싶지만 기자가 뭐래요? 한결 여유로운 분위기입니다. 근데 괜히 이 사람들의 얼굴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 분명히 얘랑 관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당연히 미니멀 라이프가 화목하고 밝고 여유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구나. 그럼 좋은 거네. 이게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인터뷰를 합니다. 기자가 황박 부부의 인터뷰를 영상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인터뷰 영상의 내용이 뭐예요? 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좋아하는 걸 못하는 걸까? 그럴 때 미니멀리즘에 대한 책 관리할 거니까 막 그런 거구나. 쓸데없이 시간을 빼앗기는 일도 줄어들겠다. 점점점점 해서 이 인터뷰 영상은요, 사례예요. 무슨 사례냐? 미니멀 라이프 사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이야기하는 사례일 수도 있고요. 미니멀 라이프로 살았더니 굉장히 삶이 좋아지더라. 이런 사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또 하나. 그러면 왜 이렇게 갑자기 사례를 제시해요? 뻔하지 뭐. 이거 뒷받침 근거예요. 두괄식이죠? 주장이야. 이걸 일종의 주장이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이게 주장이라면 이 사례는 뒷받침 제시, 뒷받침 근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사례를 제시한다고 보면 되죠. 미니멀 라이프가 좋더라. 그러니까 요 모습도 일종의 근거예요. 주장은 뭔데요? 미니멀 라이프처럼 살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글쓰기나 영상 만들기나 똑같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두괄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을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처음부터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심어주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소설 같은 경우는 두괄식이 그렇게 흔하진 않지만 보통 주장하는 걸 설명하는 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많아요. 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가 끝나고요. 다시 기자가 이야기하는데 기자가 뭘 얘기해요? 일단 용어 설명부터 하죠. 용어 설명하지. 미니멀 라이프가 뭐냐? 미니멀리즘 더하기 라이프다. 그래서 용어 설명하는 거는 목적은 뭐예요? 시청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게 제일 큽니다. 이게 아마 이것만 보아도 대충은 알겠지만 미니멀 라이프란 말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많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인터뷰가 끝나고 자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미니멀 라이프는 이런 겁니다 라고 용어 설명을 하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텔레비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이다 보니까 뭘 활용해요? 시각 자료를 활용하는 거야. 근데 그러면서 뭐예요? 텔레비전이잖아요. 말로도 설명하고 있죠? 시청각 자료를 다 활용하는 거야.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는 요새 많이 보는 인터넷 활용한 그런 보도라면 선생님 인터넷도 어차피 시각과 청각 아닌가요? 맞긴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텔레비전과 인터넷 매체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라고 생각해요? 혹시 맞출 수 있는 사람 있을까? 여기도 써볼까요? 빨간색으로 해야지. 텔레비전과 인터넷 활용 매체와 결정적인 차이점. 둘 다 시청은 들어가, 둘 다 시각, 청각은 다 들어가요. 그러면서 비슷하게 볼 수 있지만 텔레비전과 인터넷 활용 매체의 결정적인 차이는 뭘까요? 요새는 그런 걸 많이 활용하긴 해. 인터넷 매체는 그건 되게 잘 활용을 합니다. 혹시 누구 생각할 수 있을까? 아주 쉬운 질문은 아니긴 한데, 물론 나는 알고 있지만 니네는 생각도 안 해봤으니까 좀 어려울 건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간단하게 뭐 있고 없고 비슷한 개념이라도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까? 이게 뭐가 있을까? 소통? 소통 틀린 건 아닌데 그거 어떻게 좀 활용해봐요. 소통. 근데 요새는 소통은 댓글 이야기하는 거죠, 댓글. 근데 요새는 그게 너무 과하게 적용이 돼서 연예 기사는 소통을 잘라버렸잖아. 댓글 좀 막아놨잖아요. 하도 많이 괴롭히는 게 많아가지고. 근데 그거 말고 자료 활용 측면에서 본다면 힌트를 좀 줄까요? 오늘도 소통 퀴즈. 뭘까요? 텔레비전과 인터넷 활용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두 글자, 초성. 과연 맞출까? 못 맞출까? 과연 얘와 얘, 과연 어디 모르나요? 최소한 링크 맞죠? 이게 맞습니다. 이게 텔레비전, 요새 텔레비전은 조금 달라요. 스마트 TV는 이게 돼. 뭐냐면 만약에 이게 인터넷 매체나 아니면 최근에 스마트 TV로 이런 보도를 한다면 시각 자료를 활용해서 설명도 하고 있죠. 청각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러면 그 밑에 뭐가 떠요? 링크가 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소비자가 혹은 시청자가 이거를 눌러보면 미니멀 라이프에 관한 다른 추가 자료가 쫙쫙 나올 수도 있다고. 아니면 이제 뒤에도 이야기했지만 나중에 뭐 책도 많이 나오고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 링크를 누르게 되면 미니멀 라이프에 관한 책이 있는 서점 사이트로 바로 연결이 될 수도 있죠. 이게 시대가 가면 갈수록 매체 활용이 다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신문이라면 이건 없어요. 텔레비전이니까 둘 다 있는 거고요. 라디오라면 이건 없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다면 이것도 있을 거고요. 아까 누구야? 어디 보자. 김시린이 이야기했던 댓글도 활용을 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서로 소통이니까 뉴스에서는 좀 빼도 되고 요거 있고 없고 차이야. 어쨌든 여기에 미니멀 라이프를 소개하는 거는 정의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용어 설명. 그래서 미니멀 라이프, 미니멀 더하기 라이프가 더해진 겁니다. 그 다음에 기자의 마지막 요 말에 여기서 어디쯤 보냐면요. 여기 5번째 줄부터 단순한 삶을 살아보겠다고 마음먹은 뒤 황씨가 먼저 시작한 불필요한 물건 하나씩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내일 2개, 한 달 동안 500개 정도 물건이 정리됐습니다. 이렇게 한지 3년째 산통비었지만 물건이 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이것들은 미니멀 라이프 라고 하는 거에 효과, 그 전에 방법, 황씨가 했던 방법을 이야기하고요. 미니멀 라이프 이렇게 했더니 어떤 면에서 효과가 있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가장 큰 목적이야. 효과가 있다. 그러니 뭐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시청자들도 해봤으면 좋겠다. 해보시오.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게 필요해요. 그리고 또 당연히 시청자가 그래 그럼 어디 한번 해볼까? 요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소개를 해야 돼요. 어떻게 했대요? 오늘은 하나 버리고 내일은 2개 버리고 3일은 그 다음 날은 3개 버리고 한 달 동안 500개 버리고. 여러분들 지금 다 집에 있잖아. 1학년들이니까 니네 방을 둘러봐요. 니네 방에 있는 물건이 아마 500개가 훨씬 넘을 거야. 근데 500개가 확 줄었다고 생각해봐요. 텅텅 비겠지. 텅텅 비면 뭐가 좋은 거예요?
물건이 비워진 만큼 행복해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니네가 아까 내가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무엇을 뭐든 간에 웬만하면 비판하고 의심해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부분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비판적인 시청자라면 이 생각해야 돼요. 왜 비워지는데 행복해지지? 그 연결고리는 뭐지? 라고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는 영상입니다. 영상 보도이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냥 쭉쭉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영상 보도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만한 여지가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냥 물 흐르는 대로 당연히 요거 여러분들 텍스트를 보면 빈 구석이 되게 많거든요. 이거를 설명이나 논설문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그런데 얘는 영상이죠. 영상이다 보니까 무심코 보게 돼요. 이게 신문 기사를 보는 거랑 뉴스 보도를 듣는 거랑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면 라디오 뉴스를 들을 때도요, 내가 곱씹어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각은 내가 쓰지 않아. 그러니까 귀에만 집중해서 내용을 분석하고 비판해 볼 수 있는데 신문도 그렇고 영상은 그게 안 돼요. 더군다나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이 인터넷 활용 매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더 현란하게 구성할 수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기사가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나를 현혹시키는 건지 바보 같은 기사인지 판단할 여지가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결국 여러분들도 끌려가게 됩니다. 이거 자꾸 노력을 해야 돼요. 쉽지 않아. 자, 거기 해서요. 살림살이가 비었는데 물건이 비워지면 행복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니, 비워지면 행복해? 왜? 문제 있어요. 자, 또 하나. 지금 이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여기 비워진 만큼 행복하다. 물론 이거는 황 씨의 말이에요. 기자가 대신 얘기한 건 맞지만 그래도 황 씨의 말입니다. 황 씨의 말인데 여러분 생각해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영상이 후루룩 지나가잖아요. 번개같이 지나가잖아. 이거 듣잖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논리적인 근거가 지금 요거만 가지고 몰라. 그리고 니네들도 다를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나는 차는 만큼 행복해. 어떤 사람은 난 적당하게 행복해. 어떤 사람은 난 없는 게 행복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영상의 문제점은요, 이게 당연히 맞는 거라고 착각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건 뭐죠? 보도예요. 객관성을 가졌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보도예요. 그러면 뉴스 보도에서 이런 말을 했지. 그럼 이게 곧 뭐가 돼요? 잘못하면 이게 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는요, 그런 면에서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아니, 야, 나는 비워진 만큼 싫을 수도 있잖아. 물론 어떤 의미인지는 이해는 하지만 나에게 이런 거를 강요하는 게 너무 싫은 거야. 여러분들도 한번 잘 판단을 해보도록 해요. 이게 183쪽까지 얘기해 넘겨봅시다. 그 다음에 넘겼더니 한 번 더 황 씨랑 박 씨의 인터뷰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좀 지울게. 칠판에 한계가 있으니까요. 조금만 남깁시다. 흰 거는 남기고요. 파란 건 지우고. 지우자. 이건 다시 쓰자. 용어 설명, 미니멀 라이프, 할 수 있는 방법이랑 효과를 설명하는 거. 이렇게 나누고. 자, 그 다음에는 기자가 뭘 하죠? 그 다음에는 기자가 다시 인터뷰를 하는데 이번에는 황 씨하고 박 씨 둘 다 해요. 계속 뭐예요? 계속 사례 제시하는 겁니다. 행복이 좀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얻었는데 부부 사이가 저럴 수밖에 없는 게 편해졌어요 라고 이야기하잖아. 근데 이번에 인터뷰는요, 아까 인터뷰는 미니멀 라이프 했더니 좋아요 라고 하는 거고, 이번 인터뷰 영상의 목적은 확실하게 요거 뒷받침이야. 직접 뒷받침이다. 그러니까 시청자가 볼 때는 뭐예요? 신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기자가 이야기하고 사람이, 일반인이 정말로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뒷받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리와 버린 비현미의 용품 미니멀 라이프 올해들은 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번역서 읽은 다음에 실천해 보겠다. SLS. 자, 이번에 기자가 뭘 얘기하냐면요. 기자가
이거에 대해서 확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널리 퍼졌다. 그래서 확장성이 뭐냐? SNS에서 퍼지고 있고요. 전문 서적도 많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사회에 널리 퍼졌다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니멀 라이프 좋은 거야. 실제로 하는 사람을 이야기해. 근데 사람들 따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거는 황 씨하고 박 씨 얘기지. 하니까 이제 기자가 뭐래요? 아니야,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진 거야. 증거를 대봐. SNS도 널리 퍼지고 있고 관련 책도 많아. 사람들이 그렇죠. 이제 뭐라 그래요? 아 그래? 그런데 정말 미니멀 라이프가 의미가 있는 거야? 이거 사례인 거 아니야? 해서 뭐 해요? 또 인터뷰를 해요. 근데 이 인터뷰는 누구죠? 전문가 인터뷰예요. 전문가 인터뷰를 한다는 이야기가 바로 뭐죠? 확실하게 신뢰성을 굳히기 들어가는 거라고. 이게 목적입니다. 전문가 인터뷰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아마 교수님이겠지? 거기에 어디 소비자 주거학과 교수라고 나와 있잖아요. 사치의 시대화하고 소비주의에 대한 전반적인 반성과 함께 등등등등등. 자, 그런데 좀 웃긴 건 그렇다고 이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거를 우리가 100% 신뢰할 수는 사실은 없어요. 선생님 너무 삐딱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계속 가요. 이 기자가 이 교수님이랑 인터뷰를 꽤 오래 했겠지. 한 적어도 10분을 했을 거야. 10분인데 보도에 나온 거는 길어야 10초, 20초예요.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거면 따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교수님의 의도는 미니멀 라이프를 좋아하는 게 아닐 수도 있는데 10분 동안 얘기하다 보면 미니멀 라이프 나름 의미가 있죠.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만 따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은 믿음을 100% 신뢰를 주면 안 돼요. 약간 이렇게 삐딱하게 진짜 맞아? 아닌 거 아니야?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마지막 기자의 마무리하죠. 그래서 마무리를 어떻게 하죠? 최소한의 소유로 정말 만족을 초과한 삶적 유형이 되는 모습은 아쉽긴 하지만 실천을 통해 진정을 깨닫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YTN 박모모입니다. 그래서 뭐 하자는 얘기예요? 우리 미니멀 라이프 한번 해보자. 그게 의도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에 마무리 장면이 뭐가 나왔죠? 서점이 나와요. 노란색으로 해야지. 마지막은 서점이 나와요. 질문. 왜 마지막을 서점으로 끝냈을까? 왜 마지막 장면을 서점으로 끝냈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 왜 마지막 장면이 서점일까요? 왜 마지막이 서점일까? 왜? 과연 왜 마지막이 서점일 것이냐? 생각해 보죠. 얘기해 볼까요? 보통 여러분들 마지막에 기자가 나와서 이렇게 자, 그 YTN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마지막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 물건을 버리는 걸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지금 이 보도는 마지막 장면이 서점이에요. 왜 서점일까? 왜 하필이면 서점일까? 왜 하필이면 서점일까요? 왜 하필이면 서점일까? 그리고 이 보도를 한 목적 중에 하나는 미니멀 라이프를 소개하고 미니멀 라이프를 삽시다라고 권장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소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또 다른 무언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 그래서 기자가 이 보도를 한 목적은요, 이 세 가지예요. 미니멀 라이프를 소개하고, 미니멀 라이프를 권장하고, 미니멀 라이프를 하려다 보면 아무래도 소비보다는 다른 어떤 가치를 더 우선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가치, 예를 들어 여유, 아니면 가족과의 대화 이런 것들을 더 중심으로 가야 할 것이다.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게 목적이긴 한데 자, 다시요. 근데 왜 하필이면 마지막은 서점으로 끝내요? 왜 마지막 장면이 서점이에요? 그거 이게 아마 어딜까? 교보 아니면 영풍이겠죠? 종로에 있는 거? 아니면 강남에 있는 교보일 수도 있고 김포공항점에 있는 영풍일 수도 있고 근데 크기를 봐서는 강남에 있는 교보나 아니면 종로에 있는 교보나 뭐 영풍 이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요. 왜 마지막 장면이 서점일까요? 힌트는 7번에 있긴 있어요.
왜 서점일까? 왜 마지막 장면이 서점일까? 왜 마지막 장면을 서점으로 끝냈을까? 여러분들 기자들이 그렇게 대충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배정을 하는 거예요. 화면 구성을 하는 거야. 다 이유가 있어요. 1초 1초를 허투루 쓰지 않아. 왜 마지막 장면이 서점일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좀 어렵나? 확장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틀린 건 아닌데 칠판에 있는 거를 좀 더 활용을 해봐. 그래. 최서연이 이야기한 얘기가 나오면 참 좋아요. 근데 니네 그 사진을 봐. 눈을 씻고 봐. 눈을 씻고 보자고. 자, 이거 니네 어떤 책이 미니멀리즘에 관한 책인지 볼 수 있나? 요 책인가? 이 책인가요? 이 책인가? 아니, 여기 소설 코너일 수도 있잖아. 그쵸? 이게 소설 코너일 수도 있죠. 네, 생각보다 쉬워. 기자가 이렇게 확장성을 이야기했잖아. 미니멀 라이프가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니멀 라이프가 SNS라든가 전문 서적이라든가 많아진다고 내가 주장을 했잖아. 이것도 일종의 주장이에요. 누구의 주장이요? 기자의 주장이에요. 당연히 주장이면 뭐가 나와야 돼요? 뒷받침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바로 위에서 기자가 이야기했던 거에 대한 뒷받침이에요. 그러면 시청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진짜 여기에 나와 있는 책이 진짜 미니멀 라이프에 대한 책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분명히 앞에서는 전문 서점 이야기했죠. 책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야기했지. 그러고 한 20초 있다가 서점이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니네 잘못이 아니라 머리 구조는 관련 있는 정보를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쓸데없는 서점, 관계없는 서점을 보여준다고 해서 다른 거라고는 차마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진짜로 미니멀 라이프, 미니멀리즘에 관한 책이 널리 퍼지고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착각을 하는 거랑 관계없이 기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나름 뒷받침을 확실하게 했죠? 그러니까 이 보도는 기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완결성이 뚜렷한 거지. 잘 짜여진 보도는 맞아요. 하지만 내용면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이 비판하고 의심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김철일이나 최서연이나 이거 내용 화면에서 이야기한 거 되게 맞는 거야. 조금만 더 나갔으면 맞는 그거 좋게 되겠죠? 185쪽이요. 지금 얘기 다 했습니다. 관점 및 의도, 구성 및 표현 방법 이거 다 이야기했던 거니까요. 그냥 그렇게 넘어갑시다. 넘어갈게요. 186쪽이랑